반갑습니다. 우리 인문관 친구들 저를 아나요? 모르죠?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여기서 딱 기억할 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당장 다음 달 추가되면 여러분들 각 학교별 원서를 쓰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서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는 할 건데 길진 않을 거예요. 길어야 한 30분? 근데 이거 다 봐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1111 숫자 3개만 기억하면 돼요. 한 개 대학에 모든 원서는 한 장씩 원본으로. 이게 다야. 알겠어? 돈 아깝다. 복사만 쓰면 내년에 또 가야 돼. 좋아? 좋잖아. 그죠? 절대 원본입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기본적인 3가지 형태를 이제 설명할 건데 원서에는 어떤 거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쓰시게 되면 대부분은 다 옛날하고 달리 인터넷으로 다 쓰게 돼요. 작성을. 자, 인터넷 쓰려고 하면 첫 번째 뭐가 보이죠? 공통적인 입학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보통 원서 대행 사이트가 있어요. 두 군데서 진행을 합니다. 진학사하고 UA에서. 다 해봤죠? 수능했을 때 해봤죠? 자, 중요한 거 아이디 기억납니까? B번 기억나요? 옛날 얘기잖아. 자, 오늘 집에 가서 하실 거는 첫 번째 아이디하고 B번 찾기야. 알겠죠? 모른다고 또 열심히 또 여기 두지 말고 첫 번째는 B번하고 아이디 찾기야. 이거 통해서 여러분들 원서를 쓰는 거야. 그래서 모집 요강상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그 어디든 링크를 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입학 원서를 쓰시게 됩니다. 우리 보통 학원 방문했을 때 어때요? 방문 신청해서 상담 신청을 써봤죠? 비가 다 채워야 돼.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죠? 근데 채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성적에 대한 관련된 거, 인적사항, 연락처 이런 거 다 입력하라는 얘기야. 어디에서? 웹상에서. 단순한 얘기예요. 자, 그거 하게 되면 이제 요 서류 얘기했던 다 한 장씩 필요하다는 서류 있죠? 요거 하자는 얘기야. 요거 서류가 이걸 여러분들이 떼야 돼. 학교에서 이런 서류를 준비하라는 얘기야. 자, 기본적으로는 보이죠? 수료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뭐냐면 이거는 4년제 학생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4년제 학생들은 4학기 이상이 되면 수료증명서가 됐든 예정증명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수료라는 건 뭔지 알아요? 지금 얘기해줘야 돼. 4년제 학생들은 4학기 이상 졸업학점은 절반이 돼야 수료가 돼요. 그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제가 또 설명할 거야. 우리 학교는 수료증명서 없어요. 분명히 있어. 정말이라니까. 정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 2학년 1학기를 지금 현재 다니는 2학기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은 뭐예요? 수료 예정증명서가 나오겠지. 휴학한 학생들 이상은 뭐가 나와요? 수료증명서. 요게 필요하다는 얘기고, 요거 2, 3년제 전문대 학생들, 그런 학생들 뭐가 필요해? 이제 졸업증명서, 졸업 예정증명서. 혹은 학점은행제 신청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요거 학사 학위수요 예정증명서. 요게 필요해.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냐에 따라서 이거 아니면 요거가 필요해. 둘 중에 하나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제일 보여주기 싫은 성적증명서죠. 다들 권총 하나씩 있지 않나? 저는 있었어요. 쌍권총이 아니어서 그러지. 어쨌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성적이 필요한데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4.5 만점 혹은 4.3 만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거 중에 4.5 만점에 3.8이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100분위가 필요한 거지.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성적표를 떼게 되면 100분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 학교 가서 해야 돼. 여러분들 전속대 학교. 그게 여러분들 입학 원서 쓸 때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야.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입학 원서. 여기에요.
딱 두 군데에서만 실시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모든 항목을 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성적에 대한 인적사항, 연락처, 기본적인 사항을 다 여기서 쓰기 때문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뭐 찾으라고? 아이디하고 비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원서를 쓰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원서 10분 남겨놓고 이거 찾고 있어요. 이거 찾다가 원서 끝나. 그죠?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야. 집에서 사시라는 이유가. 다 여기서 끝난다. 얘네들한테. 요게 끝나면 이제 필요한 거 요거죠. 잘 안 보이죠? 써 있어. 여기 뭐 수료증명서 이렇게. 다 보면서 얘기합시다. 본인이 4학기 이상 수료가 됐는지, 이거는 다 4년제 학생들 이상이야. 이 학생들이 수료가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요걸 떼는 방법은 여기서 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를 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 가셔서 발급받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학교 너무 멀어. 제주도야. 못 가잖아. 그죠? 가기도 싫어. 왠지 거기서 쉬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학생들은 가까운 동사무소 떼면 돼요. 시간이 좀 걸려요. 비용은 좀 더 비싸집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떼셔도 돼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대학교에 한 장씩 서류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 몇 개 쓸 거야? 한 개? 나 한 개 여기만 갈 거야? 큰일 나잖아. 최소한 10개 이상 쓸 거 아니에요. 그죠? 필요한 수만큼 다 뽑으셔야 됩니다. 이 서류를. 자, 마찬가지야. 여기 학생들. 이게 문제지. 아까 얘기했던 수료증명서가 없대. 어떻게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 수료증명서가 없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도 써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입학처에다 전화하는 게 제일 빨라요. 모집 요강도 확인을 하고. 왜 얘기하냐면 그 뒷단에 보여드릴 거예요. 학교에 수료증명서가 없는 친구들은 입학처에 전화하게 되면 여러분들 재학증명서나 아니면 휴학증명서 거기에다가 해당 양식에 맞춰가지고 이거 받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없다라고 발만 동동 굴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입학처. 그리고 입학처 전화했다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입학처는 그 시즌이 되면 가장 바쁜 시기야. 근데 편입학이 우리는 중요해. 그죠? 그 시즌에 뭐예요? 그래요. 수능 있잖아.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달라요. 말하는 게. 도대체 어떤 애가 그 얘기를 했는지 녹취를 해도 좋아. 딴소리 하지 않게. 이해돼요? 반드시 확인하셔라. 자, 그래서 요게 없다면 요렇게 여러분들 입학총장 땅땅땅 도장 있어야 되잖아. 이게 필요하면 다 인정이 돼요.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 안에다가. 자, 해당 양식이 필요한 건 이겁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오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입학처에서. 일부 모집 요강서에서 아예 공개해주기도 해요.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해당 발급을 해준 관인이 됐든 그 담당자 관인이 됐든 학교 관인이 됐든 그 담당자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총 졸업학점에 몇 학점 요게 있어야 된다고. 왜? 이거 입학원서에 입력해야 돼. 이해됐죠? 일부 학교는 친절하게 이렇게 해줘. 중앙대학교는. 중앙대학교는 이 서류에 모집 요강서이 있어요. 여러분 출력해서 학교 가서 받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서류를 볼까요? 이제 요거는 휴학증명서, 수료나 수료 예정증명서 4년제 학생 끝난 나머지 학생들 2, 3년 전 졸업자, 졸업 예정자, 아니면 지금 현재 학점원 연계를 통해서 학사 학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학교에서 발급받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으시든지 가까운 동사무소 가시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학점은행제는 달라요. 여기 학생들은 학점은행제 담당하는 기관이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들 학위 신청을 꼭 해야 돼.
실컷 시간제 등록해놓고 학위 신청 안 해서 여러분들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학점은행 준비하는 학생들은 전화를 해야 돼요. 담당 기관에. 언제까지 내 서류가 나올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제일 중요한 항목이. 이거 안 찍어도 돼 얘들아. 유튜브로 올릴 거야. 나도 한번 돈 좀 벌어보자. 좋잖아? 그죠? 한 100만 한번 찍어볼까? 오히려? 자, 어쨌든 요런 형태로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된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영어 수학 아무리 잘 봐도 이 서류 제대로 안 들어가면 떨어져. 실제로 제가 여기 학원에 있으면서 한 2명 정도 봤어요. 숙제를 합격했어요. 학생이. 서류가 없어. 심지어 3월달도 다니고 있어. 근데 다시 왔어요. 서류 누락돼. 이게 현실이야. 이거 괜히 하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얘기하는 게 얘기했잖아요. 한 대학에 하나로, 원본으로. 돈 아깝다 꼭 복사하는 애들 있어. 그러지 마. 어? 자, 이 부분 챙기시고. 자, 다음 부분. 아까 얘기했던 성적증명서 볼까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입학원서 쓸 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4.5 만점에 얼마는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들어가지만 100분위로 환산된 게 들어갑니다. 이게 없는 경우가 있어. 학교에서 요청해야 돼요. 없으면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써줬으면 관인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하지 마. 4.5 만점에 4점이면 한 90, 한 5점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하지 마요. 꼭 학교에서 관인 찍어야 돼. 이해돼? 그래서 꼭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 마찬가지야, 방법은. 3가지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발급을 받으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요 부분. 내가 학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중간에 갈아탄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친구. 혹은 대표적으로 이제 학점능력 학생들. 전적대학교가 한 학기가 됐든 1년이 됐든 다녔는데 학점능력이 변경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은 물론 최종 학기 성적을 입력을 하게 될 거고 그 전에 있는 학교에 성적표는 제출을 하시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다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서류도 다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이해가 됐죠? 지금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다 까먹어도 돼. 하나씩 1111 3개만 외우면 돼.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학생들은 끝났어. 여기 분명 외국대 학생들 있을 거예요. 요거 뭔지 알죠? 우리 국내 학생들은 관심 안 가져도 돼. 해외 출신자들. 이게 뭐냐면 이 학교가 정말 그 국가에서 인증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다 영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공증을 받아야 돼요. 어디에서? 대사관이나 이런 서류를 통해서. 그래서 요걸 하려면 이게 돈이야. 영어로 된 거는 괜찮아요. 대부분 다 내도 인정을 해주는데 저기 베트남 다니고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 이런 학생들 있었을 거야. 어떻게 해서 가니? 모르잖아. 최소한 영어로 쓰던지 한글로 번역된 게 있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어떤 거 하냐면 성적증명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다 예쁘게 나와 있어요. 평가 기준이. 근데 외국은 이게 출력되지 않고 그냥 화면에 딱 한 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출력물이 없어. 심지어는 그거를 성적을 냈던 근거를 제출을 하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캡처를 해서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 학생들. 그런 서류까지 추가적으로 요구하기도 해요. 또 졸업장이 한 장밖에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실제 학교를 가야 돼요. 대조필 심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대조필을 통해서 복사를 하고 그 원본을 다시 돌려줍니다. 왜? 다른 학교 가야 되잖아. 좀 불편한 과정은 있어요, 외국 대학생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라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뒤에 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있죠? 이 추가적으로 기본은 다 필요한 거고 요런 것까지 학교에서 입학처에 요구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거. 외국 대학생들은 별도로 오시면 더 친절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 다 설명을 하면 힘들어. 대학교 다 나열할 수 없잖아. 그잖아? 그래서 이런 대학교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필리핀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최근에.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서류, 영사관 확인도 해야 될 거고 출입국 다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복잡해져요. 서류가. 그래서 서류가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모든 조항 확인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어디에 전화해라고? 학원이 아니야. 입학처지. 여기는 콜센터가 아닙니다. 꼭 입학처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오라고. 이해됐죠? 자, 요거 보여드리겠다. 요거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 한글로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비싸요. 한 장당 어떤 데는 뭐 한 10만원 이상 되기도 하고 20만원 하는데 비싸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해외에서 또 오는 서류가 있을 거고 공증을 받아야 될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천천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원서는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서 아이디 찾으라고 있어. 회원가입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기본적인 서류를 다. 거기에서 다 결제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과, 무슨 학교, 어느 과를 지원할 거고 그거에 대한 서류가 다 전형 결제를 하게 되면 우측은 상단에 떠요. 여러분들 여기에 뭐 수험표, 제출해야 할 서류, 입학 원서 이런 부분이 다 뜹니다. 그러면 요걸 다 출력을 해서 우편 편지봉투 겉면에다가 붙여야 될 거 통해서 다 발송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다가.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다 이해되죠? 어떤 건지. 언제까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는 게 뭐냐면 원서 서류 제출 일자를 잊어버려요. 매번 시험을 10군데 이상 보다 보니까 이날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학교가 있고 어떤 데는 1차 합격하고 보내는 학교가 있고 고사 당일날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다 이해가 돼? 여러분 언제인지 다 머릿속 기억이 돼요? 나는 내 와이프 생일도 잘 까먹는데 한 20일이 되는 걸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메모를 해놔야 돼요. 물론 균형 홈페이지 상에서 이제 배치 고사를 보고 나면 학교별로 언제 전형 일정, 그 다음에 접수 일정, 그 다음에 뭐 원서 서류 제출 기간 이런 걸 다 표시는 해줘요.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달력 형태로. 물론 그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직접 쓰는 대학교의 원서 날짜가 언제인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1차 합격하고 내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우편으로 언제까지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먼저 얘기하면 우리 반 학생들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서류를 1월 12일 화요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저 이런 경우가 써있어요. 뭔 얘기냐면 12일 날까지 우체국 도장 찍혀 있으면 얘가 13일에 가든 14일에 가든 15일까지 가도 상관이 없어요. 도장만 찍혔다면. 그 얘기야.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까지 보내고 싶어? 가능하면 이걸로 보내는 게 좋겠지? 일반 우편으로 보내서 한 달 뒤에 보내게 하지 말고. 그잖아. 그지? 가능하면 빠른 등기로 보내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우체국 소인이라는 것 자체는 이날 도장 찍혀 있으면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모듈관 꼭 보셔라 라는 얘기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서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입학 원서를 쓰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웹상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서류가 있죠? 이걸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 서류와 뭐 학교에서 내라고 하면 뭐 졸업증명서나 휴학증명서, 뭐 수료증명서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증명서, 성적증명서 다 동봉해서 보통은 상단 아니면 하단에 여러분 수험표를 다 써가지고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겉면에다가 주소지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다 해서 동봉해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얘기하죠? 얘기하죠. 이해가 됩니까?
지금까지. 자, 다 얘기했던 거 나오죠? 원본 대조필 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필요한 거. 증명사진이 필요해. 입학 원서 쓸 때 3 곱하기 4 사이즈 증명사진이야, 얘들아. 포샵 처리 안 해도 돼. 사람만 알아보면 돼. 꼭 3개월에는 찍어야 됩니까? 괜찮아. 1년 전 얼굴이 갑자기 바뀌어? 아니잖아. 우리 병원 가지 않는 이상 안 바뀌잖아. 그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진은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되면 돼요. 근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가 여러분들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때 이걸 업로드를 해야 돼요. 굳이 면접 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굳이 증명사진 안 뽑아도 돼요. 면접 보는 학교만 이제 수험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입학원서에 업로드 시키면 여러분 수험표까지 다 나와요. 거기 사진 흑백이 됐든. 굳이 칼라로 뽑을 필요도 없어요, 얘들아. 수험표. 쳐다보지도 않아, 잘. 그래서 그래서 사진 파일은 꼭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 자, 이제 이게 보이죠? 가능하면 보통 모집 요강상에 뭐라고 하냐면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쯤 이제 떼면 되겠죠? 오늘 집에 가서 학교 가시든 해서 지금부터 천천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공인영어 내는 친구들 있으니까 그분도 잘 확인하셔야 될 거고. 보입니까? 요거 아까 다 지금 얘기한 거죠? 고사 당일날 내는 경우, 1차 합격자 한해서만 내는 경우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어요. 이거를 다 설명해본들 각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모집 요강은 꼭 확인하시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됐죠? 얘기했죠? 우체국 소임? 나는 미리 앞서가서 얘기를 다 해줘요. 어차피 이거 분들 똑같거든. 그죠? 서류 보면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학번 담임선생님, 근데 제일 좋은 건 입학처에서 문제하는 게 제일 빨라요. 실은 하셔서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